종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주 멀리서 산사의 새벽종이 길게 울리고 있어요.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잠시 그냥 들어보세요. 오늘은 급하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창밖을 보면 가을이에요.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는 잎을 붙잡지 않아요. 때가 되면 보내주지요. 잎은 언제 놓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꽉 쥐고 사는 것, 바로 돈은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보네요. 들어올 때는 더디고 나갈 때는 빠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오래 살아오면서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을 곁에 앉아 도란도란 나누고 싶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아세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모진 일마다 하지 않으셨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셨고, 남들 쉴 때 일하셨죠. 그런데 어느 달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그 느낌. 분명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허전함.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까닭 모를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던 그 밤들. 저는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걸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거기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 안에, 바로 그 집 안에 있는 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10원짜리 동전 3개만 가만히 놓아두시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의 물길이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해요. 돈을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사야 하는 일도 아니고 집을 뜯어고치는 일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는 작은 동전 3개면 돼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수백 년을 살아오신 우리 옛 어른들이 삶으로 깨우치고 또 깨우쳐 자식에게 물려준 지혜예요. 땅의 결을 읽고 바람의 길을 읽으며 살아온 분들의 마음이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인연이 닿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해주세요. 그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음의 문을 먼저 살며시 여는 일과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이렇게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 줄을 정말로 다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마음으로 기원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작은 의식이라고 불러요. 전주에 사시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8이시고 닭띠세요. 평생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손이 마를 날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손에 고이지를 않았어요.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디론가 새해 나가고 모이는가 싶으면 일이 터졌지요. 자식들은 그러더래요. 엄마, 그건 그냥 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한테서 옛 이야기를 하나 들으셨대요. 띠에 맞는 방향에 동전을 놓아두는 풍습 말이에요. 할머니는 크게 기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손해볼 것 없으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셨지요. 그렇게 동전 3개를 가만히 놓아두셨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났어요. 오래전에 떼었다고 포기했던 외상값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대요. 또 며칠 뒤엔 친척 한 분이 아드님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도 그건 모르신대요. 동전 덕인지 그냥 때가 된 것인지. 다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근데 참 신기하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일도 따라서 가벼워지더라고. 저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일이 풀리더라는 그 순서가요. 그러면 그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세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급할 것 없어요. 메모할 것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적으셔도 좋아요. 첫째는 동전을 준비하고 맑게 하는 일이에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고르세요. 은행에서 새로 바꿔온 것 말고요. 이미 여러분 집안 어딘가에 있던 동전이 좋아요. 서랍 구석에, 주머니 속에, 동전 통 안에 있던 그런 동전이요. 왜냐하면 집안에 있던 동전은 이미 그 공간의 기운을 머금고 있거든요.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맑게 씻어주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동전을 담고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을 깨끗이 받아 부어주세요. 그리고 집의 북쪽에 1시간쯤 가만히 두세요.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삶에서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동전을 씻는 일보다 마음을 씻는 일이 먼저거든요. 둘째는 띠에 맞는 방향을 찾는 일이에요. 휴대전화의 나침반을 켜시고 집의 한가운데에 서서 방향을 보세요. 자, 이제 띠별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들으시고 본인의 띠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 기억해 두세요. 쥐띠와 돼지띠이신 분들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셨어요. 북쪽이에요. 호랑이띠이신 분은 나무의 기운이 동쪽이고요. 토끼띠이신 분도 나무의 기운이라 동남쪽이에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를게요. 용띠와 개띠이신 분들은 흙의 기운이 서남쪽이에요. 소띠와 양띠이신 분들도 흙의 기운인데 동북쪽이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갈게요. 뱀띠와 말띠이신 분들은 불의 기운이 타고나셨어요. 남쪽이에요. 그리고 원숭이띠이신 분은 쇠의 기운이니 서북쪽, 닭띠이신 분도 쇠의 기운이라 서쪽이에요. 조금 전 김씨 할머니가 닭띠셨지요. 그래서 서쪽에 놓으셨던 거예요. 쇠째는 놓아두고 마음을 정하는 일이에요. 1시간이 지나면 동전을 꺼내서 마른 깨끗한 천으로 가만히 닦아주세요. 종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동전 3개를 한 줄로 늘어놓지 마시고 삼각형 모양으로 놓으세요. 왜 삼각형이냐고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셋이 모일 때 비로소 기운이 안정된 자리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원하시면 그 아래에 노란색이나 붉은색 작은 천 한 조각을 깔아주셔도 좋아요. 다 놓으셨으면 그 앞에 1분만 가만히 서 계세요. 무언가를 빌지 마세요. 그저 고마워하세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올 것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자,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왜 하필 그 자리냐? 그 집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말 이야기예요. 동전은 쇠의 기운, 곧 금이에요. 그런데 오행의 이치에서 금은 물을 낳아요. 금생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막힘없이 돌고 도는 풍류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차가운 바위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은 단단하고 차갑죠. 그런데 그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와요. 이 작은 동전도 그래요. 단단하고 작지만 그 안에서 재물의 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셋이냐고요? 셋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기운이 온전한 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짜임새가 셋이에요. 하나는 외롭고 둘은 마주보아 다투기 쉽지만 셋은 비로소 서로를 받쳐주거든요. 그러면 왜 방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 자기만의 기운의 결을 타고나요. 마치 악기마다 제 음역이 있는 것처럼요. 어떤 이는 낮고 깊은 소리를 내고
어떤 이는 맑고 높은 소리를 내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8방향마다 서로 다른 기운이 흘러요. 그래서 내 띠에 맞는 방향의 동전을 놓는다는 건요. 악기의 줄을 제 음에 맞게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줄이 제 음을 찾으면 공명은 저절로 일어나요. 애써 만들지 않아도 울림이 퍼지지요. 혹시 방향을 잘못 놓으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저 충분히 울리지 못할 뿐이에요. 맞지 않는 충전기를 꽂은 것처럼 그냥 효력이 약할 뿐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만약 그 방향이 화장실이라면요. 뚜껑 있는 작은 상자에 동전을 넣어서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세요. 지문이 가두어 물길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창문이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창은 안과 밖이 만나는 통로니까요. 창틀 위에 가만히 놓으시면 돼요. 그 방향이 현관이라면 그건 더없이 좋은 자리예요. 신발장 작은 서랍 안에 아니면 안쪽 깔개 밑에 놓아두세요. 놓을 만한 자리가 도무지 없다면 작은 천주머니에 동전을 담아 그 방향 허리 높이쯤에 걸어 두셔도 돼요. 이제 3번째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 집에서 재물을 슬그머니 내쫓고 있는 5가지라고 불러요. 동전을 제자리에 놓으셨어요. 좋아요. 그런데요, 집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곧장 다시 나가버려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운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첫째예요.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세요.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이에요. 그걸 맨바닥에, 땅바닥에 내려놓는다는 건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에요. 잠깐이라도 바닥에 두지 마시고 늘 탁자 위나 선반 위 아니면 가방 안에 두세요. 작은 습관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거기서 드러나요. 둘째예요. 거울이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거울 기운이 되게 좋아요. 좋은 기운이 막 들어오는데 거울이 그걸 도로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들어오자마자 쫓겨나는 거지요. 거울을 옆으로 살짝 돌려두시거나 얇은 천을 드리워 가려주세요. 셋째예요. 부엌의 불과 싱크대의 물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불과 물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에요. 수와 상극이라고 하죠. 둘이 정면으로 맞서는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져서 재물도 오르락내리락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작은 화분이나 푸른빛 나는 물건을 하나 두어 둘을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넷째예요. 어둡고 어질러진 방을 그냥 두지 마세요. 어둡고 어수선한 곳에는 탁한 기운이 고여요. 흐르지 못한 기운이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지요. 그렇다고 온 집을 다 치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30분만 커튼을 열어 햇볕을 들이고 하루에 한 구석씩만 정리하세요. 딱 한 구석이면 돼요. 5째예요. 이건 제가 가장 마음 쓰는 부분이에요. 돈이 없다, 가난해 죽겠다, 아무리 해도 안 풀린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거듭하면 그 집의 기운이 그 말대로 다시 짜여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입은 은의 문이라고요. 가난하다 말하면 가난이 찾아온다고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이 지닌 힘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바꿔보세요. 돈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어요. 완전히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그 반대로 말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제 4번째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비워야 채워진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껏 여러분께 동전을 어디에 어떻게 놓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저 겉모양에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이미 묵은 물이 가득 찬 잔에는
샘으로 부을 수 없어요. 넘쳐 흐를 뿐이지요. 마음도 그래요. 그리움과 원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있어야 들어오지요. 비운다는 건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다 하시되 결과는 손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이 답이라고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풍요로운 사람은요, 돈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흐르는 기운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두음 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고이지 않게 흐르게 둘 줄 아는 사람이지요. 옛날에 지족 잡으라 했어요. 족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연습 2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받은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진짜이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히 보낸 하루,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벼워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마음의 노복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주는 거지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10원짜리 동전 3개.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웃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 동전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작은 행동이 바른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될 때 바로 그것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은 하늘이 정해놓고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날마다 새로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들로, 작은 습관들로, 작은 생각들로요. 창밖을 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지요. 이제 제가 한마디만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마음을 가만히 모으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미 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잠시 그 말이 마음에 내려앉도록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무슨 띠이신지, 동전을 어느 방향에 놓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재물에 관해 가장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무엇인지요.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근심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해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저 아침 햇살처럼 환하기를 바랄게요.